첫 번째 APT 보안 기술 동향의 파이어아이의 김현준 기술총괄 상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APT라는 보안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APT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현 보안 체계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파이어아이가 매년 출시하는 M-리포트라는 데이터의 자료의 내용을 저희가 발췌를 했고요. 이 자료에 보시면은 실제 침해 사고를 경험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침해 사고를 실제 인지하는 데까지, 우리가 사고를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05일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단순하게 숫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매년 침해 약 200건형 정도의 침해 조사를 토대로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침해 조사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니 픽처스라든지 아니면 뉴욕타임즈 또는 미국 도소매 업체의 타겟과 같은 이런 대규모 피해 사고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피해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피해를 받은 기관들이 이 피해에 대한 침해 대응, 그래서 이 내부의 네트워크를 클리닝 작업을 하는 데까지도 약 한 달 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 기관들, 피해 사고를 경험한 이런 기관들이 사이버 위협들에 노출됐던 기관들의 약 3분의 2 정도는 스스로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사법기관이나 아니면 외부의 인텔리전스 센터를 통해서 이런 기관들의 통보를 받고 우리가 침해를 받았구나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5일 정도의 기간 동안 약 3분의 2 정도의 기관들은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무방비로 공격에 노출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관들이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도입하고 있는 방화벽이나 IPS나 또는 개인 백신과 같은 이런 보안 제품들을 운영하지 않았느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 예로 JP 모건과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에 약 250밀리언 정도, 하나로 약 3천억 정도의 보안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가을에 약 8,300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보안 사고를 경험했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약 3조 이상의 보안 예산이 글로벌하게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침해 사고들은 매일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의 피해 사례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지능형 공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사례를 양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 공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대부분의 공격들은 초기 침투 단계로 스피어 피싱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인 것처럼 이메일을 가장해서 그 이메일 안에다가 악성 URL을 첨부한다거나 아니면 악성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타겟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격 대상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 PC에 대한 거점 확보.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고자 하는 그 대상 네트워크의 한 PC를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이슈가 됐던 해킹팀 사고 사례가 있었죠. 그 해킹팀이 크게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 해킹팀이 보유하고 있던 플래시 플레이어의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 3개가 유출됐다는 얘기죠. 공격자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에 의해서 또 다른 공격들이 양산될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킹팀의 사고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고요. 익스플로이트이 왜 위험하냐면은 익스플로이트 사전제 등기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에 아니면 또 OS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원하지 않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익스플로이트를 이제 흔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해 4월 초에 발생했던 클리앙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리앙 사태는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었죠.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에 의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그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는 공격 형태로 이런 공격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었죠. 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는 익스플로이트이 먼저 동작을 하고요. 익스플로이트 동작을 하면은 익스플로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점에 의해서 추가적인 랜섬웨어들을 다운로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무슨 추가적인 액션을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우저가 나 몰래 스스로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유입시키고 실행하는 이런 과정이
백그라운드에서 전개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런 공격들이 전개돼 왔기 때문에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익스플로잇을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 먼저 실행이 되면은 그 익스플로잇에 의해서 두 번째 단계인 커스텀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의 역할은 맨 마지막 단계인 CNC 접속을 위한 이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고요. 이 거점이 확보가 되면은 이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의 권한을 향상시키는, 확대시키는 단계로 이전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공격자가 이제 악성 코드에 의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스트로크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커맨드를 입력함으로써 공격이 이제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부 확산 단계의 시작이 되면은 이때 사용되는 툴들은 이제 정상적인 윈도우즈 커맨드를 이용해서 윈도우즈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알아낸다든가, 그래서 알아낸 패스워드나 계정을 이용해서 또 다른 권한을 확대시키는 이런 단계로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부의 정찰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누가 있는지 또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어떤 계정들이 추가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이런 수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니 픽처스를 저희가 침해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니 픽처스는 그 데이터 센터가 이중화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업 센터도 굉장히 잘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소니 픽처스 관계자들이 공격자들이 내부 시스템을 어느 정도 파괴한 이후에도 우리는 백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백업 시스템을 구동하게 되면은 비즈니스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업 시스템조차도 공격자의 손에 의해서 다 파괴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공격자는 이미 소니 픽처스 내부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이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파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백업 시스템까지도 파괴할 수 있었던 이런 단계까지 확산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확산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툴들은 넷유즈라든가 또는 파워쉘과 같은 윈도우즈의 정상 커맨드들, 이런 커맨드를 이용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VPN 계정을 탈취한다거나 아니면 웹쉘을 이용해 가지고 웹의 연결을 유지하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반복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는 이런 단계까지도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하고 커스텀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먼저 공격이 전개되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굉장히 공격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받는 대상들은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이런 공격들이 전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국내의 대부분의 보안 업체나 아니면은 이런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관조차도 사실은 게이트웨이 보안 쪽에 너무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격을 차단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공격들이 단순히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 이외에 내부에 확산될 때에는 악성 코드에 의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공격자가 어느 정도의 키스트로크나 윈도우즈 커맨드를 이용해서 공격이 전개되고 확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그 다음에 전체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가 돼야만 이런 지능적인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국내의 이제 대부분의 보안 업체나 아니면 국내 기관들은 이런 내부에 대한 가시성 확보에 굉장히 좀 등한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결국은 내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장 상주 기간은 약 3,000일 정도가 소요됐다는 게 저희 침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피해 사고를 경험한 이런 전체 PC 중에서 약 40% 정도는 악성 코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악성 코드는 사실 거점 확보의 역할만 한다는 얘기죠. 내부에 확산되는 단계에서는 악성 코드가 아니라 정상적인 커맨드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능형 공격의 실체는 뭐냐?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제 지능형 공격은 악성 코드를 차단함으로써 방어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실제 공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집에 누군가 침투를 했습니다. 도둑이 침투했는데 이 도둑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집을 침투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공격자가 이 도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자는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출간하는 APT 리포트에도 보시면은 이미 중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양성되고 있는 사이버 부대가 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나 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후원을 받고서 굉장히 고도의 해킹 기술을 습득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이런 후원을 받는 이런 체계,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공격의 실체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지속적인 형태를 띄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네트워크를 클리닝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받은 이후에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클리닝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격자는 결국에는 공격 방법을 바꿔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또 다른 형태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형태의 방어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탐지부터 차단, 그다음에 분석 대응에 이르는 4가지 단계를 지속적인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탐지가 돼야만 그 이후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탐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그네처 기반이 아니라 행위 기반으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행위 기반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상화 기술의 가장 핵심은 MVX라는 엔진이고요. 이 MVX 엔진을 통해서 실제로 의심스러운 트래픽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행위 기반으로 분석하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분석된 결과를 이용해서 차단을 일자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 탐지와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탐지와 차단에만 너무 포커싱 하다 보면은 이 공격이 언제 발생했고 누가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공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분석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탐지 차단의 가장 핵심은 MVX 엔진이고 전 세계 약 10밀리언, 1000만 개의 가상 머신이 저희는 동작하면서 실시간으로 위협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석 대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 4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분석 및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공격에 노출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내부 확산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이 공격에 의한 피해 복구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공격에 사용된 기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응답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분석이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FireEye는 HX나 PX라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 분석에 대한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엔드포인트에 대한 침해 지표를 HX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수집하고 있다가 동일한 공격을 받은 엔드포인트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내부의 확산 범위가 어딘지, 그다음에 유출된 사용자 계정 정보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실제로 공격에 사용된 기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X라는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유출된 자료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전체 공격에 대한 문맥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들어왔고 누가 공격했고 왜 공격했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PX 솔루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reEye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그 가상화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가상화 기술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 엔진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으로써 이런 인텔리전스를 또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악성 코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를 확산할 때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인텔리전스도 저희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해에 약 200건 이상의 침해 조사를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실제로 내부에 공격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기술력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 전문가, 인텔리전스, 이 세 개의 영역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서 저희는 굉장히 차별된 그 APT 방어 대응 체계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탐지, 그 다음에 약 30일 정도의 시간에 소요되는 이런 대응에 대한 시간, 이런 것들이 결국은 FireEye의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APT에 대한 솔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시 탐지,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